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며 전례 없는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국제사회 전체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일관되지 못했고 또 국제사회,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체가 강력한 단일 대우로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핵실험 시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이를 자제시키고 대화로 복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해도 현재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 타이완 간의 양안 관계와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안 갈등과 관련한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 일본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역량 진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핵전쟁 억제력 강화 주장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8일 브리핑에서 최근 핵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은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군사 역량을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미 한일 3국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The man continues to advance military capabilities that continue to destabilize the region, not just the peninsula, but the region. And we're taking this seriously, which is why we're improving our intelligence capabilities there, collection capabilities in the region, why we're working so hard with Japan and South Korea, bilaterally and trilaterally.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미 한일 3국 정상회담을 거론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of 7 are in the Indo-Pacific, and we take them seriously because they put on us very
significant security commitments to help with the defense of Japan and South Korea, respectively, in this case. And we take that seriously, which means we got to make sure we're ready for the kinds of capabilities that he clearly is so interested in continuing to pursue.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쟁 억제력 확대 강화를 거듭 주장한 데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의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의 최상의 관여 방법을 놓고 계속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김 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핵전쟁 억제력을 비상이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절대적 과제이자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주재 폴란드 대표부는 28일 VOA에 지난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한국 외교부와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행동은 폴란드의 중대한 우려 사안이자 국제사회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여전히 국제사회 전체의 절대적인 과제이자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들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또 북한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과의 강력한 공조 의지를 강조하면서 두 나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묶여 있으며 우리는 한반도 안보를 위한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국 정부의 협력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 인근에서 포착된 새 건축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지붕 아래 빈 공간이 있는 형태인데 로켓이나 탄도미사일 등에 사용하는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지붕과 외벽이 해체된 발사장 이동식 건물은 새로운 지붕을 씌우기 위한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의 로켓 엔진 시험장 인근 건물 공사 현장을 촬영한 26일자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입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 공사 현장이 콘크리트 바닥과 건물이 만들어낸 밝은 하얀색으로 변했습니다.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더 자세히 보면 실제로 이곳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덮여 있고 중심부에 직사각형 지붕을 한 구조물이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구조물 바로 옆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한 개면이 뚫린 형태로 지붕은 기둥으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앞서 VOA는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일대에 30m 길이의 직사각형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직사각형 건물은 바닥에 붙어있는 형태였지만 불과 열흘 만에 지붕을 덮어쓴 구조물이 된 것입니다. 닉 한센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이 구조물이 단순히 창고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가운데에 공간이 비어있고 어느 정도 높이가 있으며 주변에 식재된 나무가 모두 정리되는 등 기존 엔진 시험대와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It doesn't have to be as big. You just pour a concrete foundation for it, and then you put a lot of more concrete up on top so that it's pushing against something. 엔진 시험장에서 북서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의 발사장에는 조립 건물 위에 일자형 물체 여러 개가 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조립 건물이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후 건물 외벽 상당 부분이 해치된 사실을 전했는데 지금은 이 건물 옥상 부분에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긴 물체 8에서 9개가 자리한 겁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붕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지붕이 덮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2016년 2월 광명성 4호를 이곳에서 쏘아 올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하입니다.
권영세 한국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이딴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권 장관은 29일 판문점 방문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딴 북한의 핵 위협과 무력 도발에 대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지금 같은 도발로는 번영은 고사하고 북한 체제 안전 유지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고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 보완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분간 이 같은 태도는 쉽게 바꿀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내심과 원칙을 갖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적대 의지를 갖지 않고 있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격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이 29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안보 라인을 책임졌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잦은 월북으로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북한 측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됐으며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 씨가 잦은 월북하다가 살해됐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기존 발표의 허위 사실 등을 밝히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